어르신, 제 돈으로라도 메워드리겠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 앞에서 젊은 은행원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4만 원. 고작 4만 원의 착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월급에서 먼저 채우겠다고 했고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노인은 사실 69세 해운회사 회장 김태섭이었으며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누더기 옷을 입고 남포동 은행까지 찾아왔고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이 여자가 과연 돈을 노리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 북항을 내려다보는 15층 사무실, 김태섭은 창가에 서서 비를 맞는 컨테이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수십 대의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유리창을 타고 낮게 울었습니다. 69세 해운물류회사 태양해운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그는 빈손으로 시작해 40년 만에 중견기업을 일궜으며 과묵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가문이라는 단어에 평생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번 분기 회계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숫자들은 완벽했으며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아들 김도윤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35세, 회사의 재무이사로 차분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으며 태섭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대는 남해은행 남포동 지점 박하린 대리입니다. 은행원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던 태섭의 표정이 도윤이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육시설 출신이고요. 장학금으로 회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보육시설? 그 단어가 사무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고 태섭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육시설 출신이라 했지? 그의 음성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서린 냉기는 69년. 인생이 쌓아 올린 벽처럼 단단했고 도윤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가문을 지키는 일에는 선이 필요하다. 태섭의 말이 아들의 말을 잘랐고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으며 사무실에는 빗소리만 흘렀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을 나간 후 태섭은 혼자 남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영도대교 너머 자갈치 시장의 빨간 지붕들이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떨고 있었고 그 풍경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으며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었을 때 쏟아지는 먼지처럼 그의 가슴을 메웠습니다. 1978년 28배의 태섭은 북한 부두에서 하역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던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부두로 향했고 컨테이너를 옮기고 화물을 정리하며 땀을 흘렸으며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내일을 꿈꿨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민,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상인의 딸이었으며 새벽 5시면 시장에 나와 고등어와 갈치를 다듬던 25살 여자였습니다. 거친 손과 소박한 옷차림이지만 웃을 때마다 봄바람처럼 따스했고 태섭이 지나갈 때마다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섭 씨,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면 되죠. 언젠가 태섭 씨도 큰 사람 될 거잖아요. 지민은 싱싱한 고등어를 신문지에 싸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날부터 태섭은 자갈치 시장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가게 앞에서 멈췄으며 지민은 언제나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태섭은 지민이 가난해도 학력이 없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3년 후 태섭은 작은 운송업체를 차렸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졌으며 첫 계약을 따냈을 때 달려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나 회사 차렸어. 축하해요, 태섭 씨. 전 믿었어요. 고등어가 다 갚을게. 그런 거 안 받아요. 대신 저랑 저녁 한번 먹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영도대교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바람이 불었으며 지민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태섭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부산 해운업계의 거물이었던 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 우리 딸과 결혼하게. 내가 자네를 밀어주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거절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이 담겨 있었으며 태섭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고 아침이 오자 지민을 찾아갔습니다. 비 내리는 자갈치 시장 골목. 지민은 언제나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고 지민은 칼을 내려놓았으며 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나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왜요? 가문을 세워야 해. 이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야. 빗소리가 거세졌고 지민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었으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가 태섭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태섭 씨가 선택한 길이라면 전 응원할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지민은 돌아서서 다시 칼을 들었고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태섭은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태섭은 박 회장의 딸과 결혼했고 사업은 승승장구했으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밤마다 지민의 그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고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시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책상 서랍을 열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가 자갈치 시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의 손에는 고등어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섭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고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민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으며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육시설 출신이라. 태섭은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지민처럼 순수한 사람이라면 어쩌지, 혹시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또다시 사랑을 가르막는 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 여자가 신분 상승만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아들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태섭은 결심했고 일어서서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낡은 바람막이와 해진 운동화를 꺼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네이비 정장 대신 색이 바랜 점퍼를, 광이 나는 구두 대신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었으며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해운회사 회장이 아니었고 그저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카드를 모두 빼냈고 10,000원짜리 5장만 넣었으며 사무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 취소하게. 남포동에 볼 일이 있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결의가 동시에 어려 있었고 1층 로비를 지날 때
아무도 그가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고 덜컹거리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부산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으며 영도대교는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남포동에 멈췄고 태섭은 천천히 일어나 비를 맞으며 걸었으며 남해은행 남포동 지점의 간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서 박하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그녀는 아직 자신의 인생이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섭은 은행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은행 남포동 지점의 자동문이 열렸고 허름한 바람막이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김태섭은 로비를 둘러보았고 번호표 기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으며 일부러 버튼을 누르는 척하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어르신, 번호표 뽑으셔야죠. 뒤에서 젊은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했고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표를 뽑았으며 73번이 찍혀 나왔습니다. 로비는 복잡했고 비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으며 창구 직원들은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1번 창구의 젊은 직원은 고객을 힐끗 보더니 시계를 확인했고 3번 창구의 중년 여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으며 4번 창구 직원은 전화를 받으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번 창구. 명찰에는 박하린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허리를 약간 숙인 채 노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태섭은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31 단정한 유니폼,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인가. 태섭은 속으로 중얼거렸고 팔짱을 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73번 고객님. 전광판에 숫자가 떴고 1번 창구 직원이 손짓했으며 태섭은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직원은 태섭을 힐끗 훑어보더니 물었고 그 시선에는 무시와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금 좀 찾으려고요. 태섭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구겨진 통장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이요. 직원은 손을 내밀었고 태섭이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자 직원은 한숨을 쉬며 받아들었으며 빠르게 확인한 뒤 돌려주었습니다. 얼마 찾으실 건데요? 거기 말고 저기 ATM에서 하시면 되는데. 기계는 잘 모르겠고 4만 원만요. 4만 원 때문에 창구 오셨어요? 시간 좀 생각하시죠. 직원은 눈을 굴리며 서류를 처리했고 태섭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ATM 쓰세요. 이런 소액은 창구 안 받아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직원은 노인을 사람이 아니라 번거로운 업무로 본다. 다시 번호표를 뽑았고 이번엔 2번 창구를 지정했으며 85번이 찍혀 나왔습니다. 20분을 기다렸고 전광판에 85번이 떴으며 태섭은 일어나 박하린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하린이 먼저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태섭은 잠시 멈칫했으며 그 미소가 예상보다 따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젖으셨네요. 우산 없으셨어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수건을 꺼내 건넸고 태섭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으며 하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태섭은 수건을 받아들었고 하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ATM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섭을 ATM 앞으로 안내했고 옆에 비치된 큰 글씨 안내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여기 통장 넣기, 비밀번호 가리기, 이체 확인하기, 이렇게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내판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고 글씨는 크고 선명했으며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글씨 작다고 하셔서요. 하리는 웃으며 말했고 태섭은 안내판을 다시 들여다보았으며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태섭은 일부러 버튼을 잘못 눌렀고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으며 그는 당황한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습니다. 어르신 속도에 맞출게요. 하리는 몸을 살짝 틀어 자신의 팔로 화면을 가렸고 다른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보지 못하도록 배려했으며 천천히 다시 설명했습니다. 여기 취소 버튼 누르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태섭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버튼을 눌렀고 이번엔 제대로 처리되었으며 현금이 나왔습니다. 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하린이 환하게 웃었고 태섭은 현금을 받아들며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으윽하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노파 한 분이 휘청이며 쓰러졌으며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리는 달려갔고 태섭도 본능적으로 따라갔으며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리는 노파 옆에 무릎을 꿇었고 목 언저리를 확인하며 맥박을 짚었으며 재빠르게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하린이 소리쳤고 동료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으며 하린은 담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물과 응급키트를 요청했습니다. 박대리, 지점장실에서 문상무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님들 다 보잖아. 지점장님,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은행 이미지 생각 좀 하라니까. 당장 저분 밖으로 모셔. 하리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고 손님들의 시선이 지점장에게 쏠렸으며 문상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곧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노파는 들것에 실려 나갔으며 하리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으며 그것은 오래전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리는 창구로 돌아갔고 손을 씻은 뒤 다시 업무를 시작했으며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86번 고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태섭에게는 놀라웠습니다. 방금 전 응급 상황을 겪고도 흔들림 없이 업무로 돌아가는 모습, 손님을 향한 미소가 여전히 따뜻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태섭은 로비 의자에 다시 앉았고 하린을 계속 관찰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 하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대기 중인 손님들을 처리했으며 자신의 도시락을 뒤로 밀었습니다. 박 대리, 점심 안 먹어? 동료가 물었고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다 도와드리고 먹을게요. 에이,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으로 향했고 하리는 다시 창구에 앉아 번호표를 눌렀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낙인, 가족도 연고도 없다는 외로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신분 상승을 위한 연기일까 태섭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 할인의 모습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일관적이었으며 너무 진실해 보였습니다. 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은행을 나서며 할인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며 그녀는 여전히 손님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남포동 거리는 젖어 있었으며 자갈치 시장 쪽에서 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태섭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고 빗물이 얼굴을 적셨으며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 그는 중얼거렸고 주먹을 쥐었으며 다음 시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면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만약 가짜라면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것이며 태섭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태섭은 생각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맞았어. 사람은 눈빛으로 보인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 그의 가슴 속에는 의심과 기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40년 전 자갈치 시장 골목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태섭은 올라탔으며 창밖으로 남포동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에서 하리는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태섭은 다시 남해은행 남포동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바람막이와 해진 운동화, 구겨진 지갑을 들고 왔으며 번호표를 뽑아 이번 창구를 지정했고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할인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은 복잡했고 손님들은 줄을 섰으며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차분했고 노인 손님에게 서류를 설명하며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으며 그 모습에서 조급함이나 짜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돈으로 시험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4장을 꺼내 확인했고 계획을 다시 점검했으며 번호표를 움켜쥐었습니다. 92번 고객님. 전광판에 숫자가 떴고 태섭은 일어나 할인의 창구로 향했으며 할인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친절하게 해줘서요. 아이고, 당연한 걸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섭은 통장을 꺼내 건넸고 4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했으며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현금으로 하실 거죠? 네. 태섭은 10,000원짜리 4장을 꺼내 창구에 놓았고 할인은 능숙하게 지폐를 세었으며 기계에 넣어 처리했습니다. 4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통장 확인해 주세요. 할인이 통장을 건넸고 태섭은 받아들었으며
그때 일부러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어떻게 이상하세요? 나는 6만 원 드렸는데 4만 원만 찍혔네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고 하리는 잠시 멈칫했으며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받은 건 10,000원짜리 4장이었어요. 4만 원이 맞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6장 줬어. 내가 세어봤단 말이야. 태섭은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였으며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은 침착하게 계산대를 열었고 지폐를 다시 한 장씩 세었으며 태섭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정말 4만 원이 맞아요. 제가 3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손이 창구를 쥐었으며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태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제 돈으로 2만 원을 추가로 넣어드릴게요. CCTV 확인되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태섭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고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계산대에 넣었으며 통장에 추가 입금을 처리했습니다. 6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태섭은 말을 잃었고 손이 떨렸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셌나 봐. 태섭은 서둘러 손사래를 쳤고 주머니를 뒤적이며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 미안해요. 내가 헛갈렸어. 괜찮습니다, 어르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리는 웃으며 돈을 받았고 다시 통장을 정정해 주었으며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창구를 떠나며 할인이 건넨 작은 카드가 손에 쥐어졌고 그것은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였으며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돈은 땀 냄새가 배어 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박할인. 태섭은 로비 구석에 앉아 그 카드를 오래 들여다보았고 눈가가 뜨거워졌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로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3시 박 회장 VIP 상담 있다. 모두 비상. 지점장 문상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태섭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고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관찰했으며 문상무가 할인의 책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대리, 3시 예약 손님 있지? 네, 어르신 한 분 연금 상담 예약하셨습니다. 취소해. 문상무는 단호하게 말했고 할인의 서류철 위에 빨간 줄을 그었으며 할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예약하신 손님이신데요. VIP가 먼저야. 박 회장은 300억 예치 고객이라고. 알아들어? 대기표 순번이 먼저입니다. 예약 손님을 취소할 순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문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으며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VIP 상담은 박 대리가 더 전문이고 저는 예약 손님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적이 흘렀고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으며 문상무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제겐 신뢰가 돈보다 먼저입니다. 할인의 말이 로비에 울렸고 문상무는 입술을 깨물었으며 잠시 후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하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40년 전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그 용기를 지금 이 젊은 여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시 정각 예약 손님인 노인이 도착했고 하리는 미소로 맞이하며 상담을 시작했으며 같은 시각 VIP 박 회장이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문상무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박 대리가 VIP 상담실로 안내했으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직후 사고가 터졌습니다. 뭐, 수수료 누락이라고? 문상무의 고함 소리가 로비까지 울렸고 직원들이 긴장했으며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VIP 박 회장의 예치금 수수료가 누락된 것이었고 금액은 150만 원이었으며 문제는 누구의 실수인가였습니다. 문상무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으며 할인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할인, 내가 확인했잖아.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고 쾅 소리가 로비에 울렸으며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박 회장님께 사과 전화해. 할인은 서류를 집어들었고 로그 기록을 천천히 확인했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입니다. 로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끄러. 내가 서류 준비했잖아. 내 책임이야. 저는 서류를 준비했지만 승인은. 말대꾸하지 마. 당장 전화해. 문상무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눈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으며 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섭은 로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주먹을 쥐었으며 일어서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하리는 전화기를 들었고 번호를 눌렀으며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남해은행 남포동 지점 박할인 대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차분했으며 정중했습니다. 수수료 누락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남해은행 이름으로 사과드립니다. 환급은 내일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조직의 책임을 개인에게 덮어 씌우지 않으려는 마지막 선을 지켰으며 문상무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인은 자리에 앉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책상 밑으로 숨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으며 할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태섭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고 할인이 가방을 메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할인은 잠시 멈춰 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고 남포동 거리는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며 자갈치 시장 쪽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태섭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갔고 하리는 천천히 걸어 영도대교 쪽으로 향했으며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었고 부산항을 바라보았으며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태섭도 다리 위에 섰고 할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관찰했으며 그녀의 뒷모습에서 외로움과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이 태섭에게는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할인은 수첩을 덮었고 다시 가방에 넣었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내일도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태섭의 귓전에 들렸고 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리는 다리를 건너 사라졌고 태섭은 난간에 기대어 섰으며 부산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지민도 이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렸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웃었으며 그 미소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지민아. 태섭은 중얼거렸고 주먹을 쥐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여자는 진짜야.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해. 가장 큰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 권력과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고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섭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남해은행 본부에 전화해. 남포동 지점 거래 내역 감사 요청하고 문 지점장 면담 일정 잡게.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 있네. 전화를 끊고 태섭은 다시 부산항을 바라보았고 크레인이 천천히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내일 폭풍이 올 것이고 하리는 그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태섭은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시험도 통과한다면 나는 인정하겠어.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을 주겠어. 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태섭은 우산도 없이 걸었으며 남포동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쌌으며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로비를 걸으며 창구로 향했으며 가방에서 어제 정리하지 못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VIP 수수료 누락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로그 파일을 출력했으며 시간별 승인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최종 승인자 문상무 지점장. 시간 오후 2시 47분. 하리는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았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고 서류를 정리해 투명 파일에 넣었으며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인사가 오갔으며 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문상무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할인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으며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 대리. 네, 지점장님. 오늘 VIP 고객 2분 더 오신다. 실수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고 문상무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동료 직원이 하린에게 다가왔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린아, 괜찮아? 어제 너무했잖아. 괜찮아. 일하자. 하린은 미소 지었고 컴퓨터를 켰으며 번호표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10시 은행 문이 열렸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하린은 첫 번째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에서 낡은 바람막이를 입은 노인이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태섭이었고 그는 오늘도 변장한 모습으로 왔으며 가슴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1시 로비가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줄을 섰으며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태섭은 번호표를 뽑지 않았고 그저 로비 구석에 앉아 관찰했으며 할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노인 손님에게 서류를 설명하며 큰 글씨 안내판을 함께 보여주었으며 젊은 고객에게는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으며 하리는 여전히 남아서 대기 중인 손님들을 처리했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는구나. 압박 속에서도 부당함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12시 30분 할인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은행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고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으며 광이 번드는 구두가 보도를 밟았습니다. 김태섭이었고 이번에는 본 모습이었으며 69세 해운회사 회장의 위엄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렸고 태섭이 들어서자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으며 남아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상무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태섭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으며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지점장, 잠깐 이야기 좀 하지. 태섭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으며 문상무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창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고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태섭과 문상무는 지점장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으며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점장실 안. 태섭은 의자에 앉았고 노트북을 꺼내 펼쳤으며 화면을 문상무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보게. 화면에는 거래 로그가 떠 있었고 시간별 승인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VIP 수수료 누락건. 최종 승인자 문상무. 시간 오후 2시 47분. 문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이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태섭의 저음이 파도처럼 낮게 울렸고 그는 팔짱을 끼며 문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자기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고 그것도 가장 성실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지. 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지점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고 있네.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하는 지점장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믿겠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태섭이 돌아서며 문상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으며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무시한 그 대리, 박하린 대리 말이야. 네. 내가 지난 며칠간 직접 확인했네. 변장하고 노인 행세하면서 말이야. 문상무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으며 태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대리가 내 노후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더군. 고작 4만 원 차고에도 자기 돈으로 메우려 했고 응급 상황에서는 지점 이미지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했지. 태섭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고 문상무는 고개를 숙였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 지점 예치금 상당액이 오늘도 머물도록 만들 마지막 기회다. 태섭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워. 지금 당장. 지점장실 문이 열렸고 태섭이 먼저 나왔으며 문상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할인도 창구에서 일어나 바라보았습니다. 문상무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고 잠시 멈춰 섰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로비가 조용해졌으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VIP 수수료 누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무는 할인을 바라보았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박할인 대리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이 일었고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며 할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종 승인은 제 권한이었고 제가 확인을 소홀히 했으며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습니다. 문상무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으며 그 자세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박할인 대리, 공개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를 당신에게 떠넘긴 것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로비가 숨죽였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으며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용한 박수 소리가 일었고 한 손님이 시작한 박수가 점점 커졌으며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상무에게 천천히 다가갔으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고개 드세요, 지점장님. 문상무가 고개를 들었고 할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더 잘할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고 문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인은 돌아서서 창구로 향했고 번호표를 눌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24번 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태섭에게는 감동이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태섭은 로비를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영도대교 근처 카페로 예약하게.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상견례야. 우리 아들 결혼 승낙할 거네. 전화를 끊고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부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할인은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으며 동료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인아, 잘했어. 고마워. 우리 같이 잘하자. 할인은 웃으며 말했고 다시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 씨, 아버지께서 내일 저녁에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할인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작아졌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요? 네. 상견례래요. 도윤 씨, 축하해요, 할인 씨. 아버지가 인정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창구에 앉아 눈을 감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으며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자라며 가족이 없었던 그녀에게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영도대교가 보였고 다리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으며 배들이 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았고 다시 미소 지었으며 번호표를 눌렀습니다. 125번 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항에서 태섭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산항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으며 사진 속 지민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 같아. 사랑을 가로막지 않았어. 오히려 축복해주고 싶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고 눈을 감았으며 40년 묵은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봄 냄새가 사무실로 들어왔으며 부산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영도대교 근처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날 것이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영도대교를 건너 바람 부는 카페.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박하리는 카페 입구 앞에서 멈춰 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으며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는 단아하게 묶었으며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만큼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린 씨. 제가 옆에 있어요.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린 씨는 이미 아버지께 인정받았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으며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태섭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이비 정장 대신 편안한 회색 니트를 입었고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으며 그의 앞 테이블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태섭이 먼저 인사했고 하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은 무슨... 편하게 불러도 되네. 태섭이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고 하린과 도윤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으며 테이블 위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으며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태섭은 하린을 오래 바라보았고 그녀도 조심스럽게 그를 마주봤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하린 씨. 네, 회장님. 자네 나를 못 알아보겠나? 하린은 고개를 갸웃했고 태섭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며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섭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은행에서 낡은 바람막이 입고 ATM 앞에서 버벅대던 노인 말이야. 하린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셨어요? 그렇네. 그리고 4만 원 차고 냈던 노인도 수건 받았던 노인도 전부 나였지. 하리는 말을 잃었고 손이 떨렸으며 커피잔을 놓으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섭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냈고 천천히 열어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으며 하린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예금 통지서였고 맨 끝 줄에는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으며 하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어르신,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하린. 자신이 쓴 메모였고 언제 적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었으며 하지만 태섭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네. 태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창밖 바닷소리와 어울렸으며 하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완벽하면 사람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재산이 많으면 가문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내 아들이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네. 하린의 눈가가 붉어졌고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으며 태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가족이 없다는 게 문제도 아니었지. 내가 두려웠던 건 혹시 자네가 돈을 목적으로 내 아들에게 다가온 건 아닌가 하는 거였네. 회장님,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 변장하고 가난한 노인 행세하면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보고 싶었지.
태섭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다시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으며 태섭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작 4만 원 차고에도 자기 돈으로 메우겠다고 했고 노파가 쓰러졌을 때는 지점장 눈치도 안 보고 달려갔으며 VIP보다 예약 손님을 먼저 챙겼지.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눈가도 촉촉해졌으며 40년 묵은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사람으로 내 돈과 체면을 제자리에 놔주었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지. 진짜 가문은 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원칙으로 완성된다는 걸. 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할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으며 그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꺾었고 그 자세를 오래 유지했으며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하네 할인 씨. 자네를 의심했던 것, 시험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하네. 할인은 황급히 일어나 태섭의 팔을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고개 드세요. 저야말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니야. 자네가 인정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배운 거네. 태섭이 고개를 들었고 할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탁하네 할인 씨. 우리 집안의 사람의 원칙을 가르쳐줘. 그리고 우리 도윤이를 부탁하네. 할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도윤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으며 태섭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영도대교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고 배 한 척이 그 아래를 지나갔으며 노을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태섭은 도윤과 할인의 손을 함께 잡아주었으며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자네들 행복하게. 네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으며 세 사람의 손이 따뜻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태섭은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부산 앞바다를 오래 응시했으며 할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 씨,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인정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할인의 말에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속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으며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은 보육시설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던 일, 은행원이 되어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동, 그리고 도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섭은 40년 전 지민과의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으로 그 상처를 도윤에게도 털어놓았으며 할인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가문을 선택했고 사랑을 포기했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태섭의 목소리가 잠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만큼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내가 오히려 같은 실수를 시키려고 했구나. 아버지, 괜찮아, 도윤아.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태섭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 씨, 자네는 혈연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아니, 어쩌면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될 거야.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회장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고 영도대교가 다시 내려가고 있었으며 부산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고 할인 앞에 놓았으며 할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열어보게. 할인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고 태섭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 열쇠야. 이제 자네도 가족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게. 할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열쇠를 꼭 쥐었으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태섭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으며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태섭은 영도대교 위에서 잠시 멈춰 섰고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이제야 제대로 배웠어. 사람은 눈빛으로 보인다고 했지. 너 말이 맞았어. 바람이 불어왔고 태섭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윤과 할인도 다리 위에 섰고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 괜찮네. 태섭이 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함께 다리를 건넜고 부산 야경이 그들을 감싸 안았으며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남해은행 남포동 지점. 할인은 여전히 입원 창구에 앉아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 짓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영도대교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고 태섭의 손이 할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으며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인아, 그 사진 가족이야? 응, 우리 가족이야.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동료는 부러운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으며 할인은 다시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남포동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자갈치 시장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북항 사무실에서 태섭은 창가에 서서 부산항을 바라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새로운 컬러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그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제대로 선택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지. 그리고 알았어. 진짜 가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비서가 노크하며 들어왔고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도윤 이사님 결혼식 준비 관련 서류입니다. 고맙네. 최고로 준비해줘. 우리 며느리 첫 가족 행사니까.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태섭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고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인 씨, 오늘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도 어르신 한 분 ATM 도와드렸어요. 회장님 생각나더라고요. 태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진짜 ATM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알아요, 회장님. 저 시험하신 거죠? 미안하네, 할인 씨. 아니에요. 덕분에 회장님 마음을 얻었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고 식당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으며 창밖으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 잔물결이 잦아들었고 남포동 하늘이 비로소 밝아졌으며
바람 부는 날의 예금 통지서는 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돈은 계좌를 채우지만 사람은 세상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언제나 원칙을 향해 서 있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영도대교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배가 그 아래를 지나가며 부산 앞바다에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고 진짜 가문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며 봄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섭 회장이 40년 만에 깨달은 것처럼 진짜 가치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